예, 3위와 5위 먼저 3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틀 뒤면요, 민주당의 첫 순회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 1대1 TV 토론은 반 이재명 연대 결정판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누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 변호사 수임료 문제 답변을 하셔야죠. 검증을 회피하고 답변을 피하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여론조사 1위 후보 아닙니까? 1위 후보답게 확실하게 하세요. 후보님, 이거는 후보님과 저의 개인적 토론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세요. 좀 감안해 주시고요. 뭐 정세균 전 총리, 정세균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캠프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지사 공세를 좀 시작했어요. 무료 변론 논란 여전히 지금 뜨겁습니다. 근데 양기대 의원님, 이재명 캠프의 박주민 본부장은 이제 민심은 이재명 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이낙연 캠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9월 4일하고 5일 날 충청권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 결과가 이제 공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저런 여러 가지 말 공세를 펴고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우선은 어제 그 TV 토론이 반 이재명 전선을 확실하게 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4일, 5일 충청권의 투표 결과까지면 과연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듯이 과반을 얻을 수 있는 뭐 승기를 잡느냐 아니면 이낙연 후보를 포함해서 나머지 후보들이 연대할 경우는 충분히 뒤엎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더 치열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변론, 이재명 지사의 무료 변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낙연 캠프는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아주 굉장한 각오를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논란과 상관없이 이번 무료 변론에는 이낙연 캠프가 사활을 걸었다. 네,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재명 지사의 사생활 문제라든지 또 그 채용 비리 의혹 등 지사 찬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은 이재명 지사 자질, 개인의 자질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무료 변론 문제는 자체자가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사법적인 문제까지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정확히 해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다음 우리 민주당 경선뿐만 아니라 대선 본선에서도 이재명 지사 리스크를 넘어서서 민주당의 리스크로 된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게 이낙연 캠프의 지금 자세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어차피 또 의혹이 불거질 테니까 여기서 확실히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낙연 캠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군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사가 이걸 제대로 해명 못하고 이 문제가 국민들 또 우리 당의 지지자들한테 계속 문제로서 남아있을 경우에는 후보가 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낙연 캠프의 양기대 의원은 이 무료 변론에 대해서 의혹 제기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말부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캠프에 따르면 그 수임료는 이재명 후보 사비로 1억 원 안 되는 돈을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비라면 본인이 아실 거고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당장 구체적 금액을 제가 계산하기는 어려운데요. 1심, 2심, 3심이어서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뭐 무료 변론 논란, 뭐 법적인 문제도 확인 짚어봐야 되겠지만 박주민 의원도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근거 없는 공세라고 생각하고 무료 변론 부분은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더라. 뭐 이낙연 캠프 쪽 분들과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주민 의원은. 글쎄요. 근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게 어쨌든 김영란법이 분명히 도입됐고 뭔가 대가 관계가 있든 없든지 간에 1회
100만 원, 연 합산 300만 원 이상이면 사실은 그 자체로 지금 형사처벌되는 범죄로 이게 김영란법이 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 무료 변론 문제가 김영란법 이전이라면 사실은 미담이고 우리 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뭐랄까 서로 그냥 품앗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김영란법 이후에는 공직자는 일체 그런 공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무료 변론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민들의 생각하고 좀 다르지 않는가 싶고요. 또 한 가지가 그 이제 저게 변론을 하셨던 분들이 한 30여 분 정도 되신다고 지금 기사에서 봤는데 예. 만약에 그분들이 경기도나 산하기관과 관련해 가지고 고문 변호사나 자문 변호사 또는 사건 수임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됐었다든지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건 김영란법에서 더 나아가서 뭐 형법상 뇌물죄 문제가 성립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해명하고 설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당내 기류가 이렇게 점점 반 이재명 전선이 확산되니까 잠잠했던 이재명 캠프 측에서도 이런 오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존경하는 이낙연 후보님, 필연 캠프가 네거티브를 중단하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돈 없는 네거티브에 국민과 민주당원의 피로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숙한 말이나 그럴듯한 네거티브도 더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네거티브 하지 말자 지켰었는데 원팀 하자고 했는데 왜 그러냐? 이게 이재명 캠프의 말이거든요. 이도훈 의원님. 우리도 네거티브 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다른 후보들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겠지만 뭐 다른 후보 캠프들은 따라가는 입장에서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임료에 대해서는 논란이 돼서 제가 한번 이재명 캠프에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조금 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됐던 그 송두환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돈 얘기는 전혀 안 갔다. 그리고 그 인사청문회 당시에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김영란법에 해당될 일은 없을 거다. 이게 설명이고 나머지 분들 변론한 분들은 다 그 변호사비를 다 줬다. 다만 수임료라는 게 법으로 얼마를 주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변호사와 그 의뢰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비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지금 그 이재명 지사가 재산이 부동산 집하고 나머지 이제 주식을 백지 신탁했기 때문에 현금이 한 15억 정도 있답니다. 거기서 줬는데 그 재산 신고를 보면은 그 현금 줄어든 액이 한 3억 원 정도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도 그 제기했던 경기도에서 혹시 그 대가로 수임한 거 아니냐. 지금 대선 출마하는데 그 정도로 바보냐. 그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취재에 응한 거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재명 지사가 그 저희 토론회든 아니면 그 기자들에게든 명확하게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낙연 캠프에서도 양 의원님이 나오셨고 여기 계신 세 분이 일단 이 지사의 여러 무료 변론에 대해서는 일단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셔서 제가 한번 일부러 반대편에서 보면 양 의원님 뭐 털고 갈 건 털고 가더라도 이제 본경선 얼마 안 남았고 무료 변론 논란도 사실 이번 주부터 지리하게 좀 이어진 건 사실이니 이재명 캠프 말만 따라 네거티브는 어느 정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으로 저건 정말 네거티브다 이런 것은 자제하고 해야지만 예. 이번의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문제가 걸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내가 그 호화 그 변호인단 1, 2, 3심에서 30여 명에게 이 정도의 제가 그 변호사 수임료를 주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재산이 늘어났다 올랐다 이것도 필요 없고 그래서 그걸 밝히면 끝나는 건데 그걸 밝히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사생활이라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는데 왜 사생활이 아니냐면 우리 김경진 전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예. 자기가 그 1, 2, 3심을 한 거거든요. 그 변호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변호인단 30여 명 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경기도지사의 직무와 관련될 수도 있고 또 일부 변호사들은 자기가 무료로 해줬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이 지사께서 그냥 제대로 밝히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또 네거티브다 이렇게 몰고 가니까 이낙연 캠프에서는 그동안 많이 당했다. 우리가 무슨 문제 제기만 하면 계속 네거티브다 하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 역공을 하니까 이번에는 이것은 우리 이재명 리스크를 넘어서서
민주당의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 예. 제대로 좀 이번에는 사실을 밝히자, 해명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요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제기한,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이낙연 캠프에서 제기한 게 아니라 전국 철거민 협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고발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해명을 요구한 건데,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윤영찬 의원에게 고발 운운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나를 고발해라, 어떻게 손바닥으로 달을 가리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예. 조금은 이 문제는 해결을 좀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뭐 이재명 캠프 쪽에서도 이 여의도에선 손님으로 출연할 테니까요. 무료 변론 이후에 설명과 주장도 저희가 공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태도 논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화면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아주 너그러우신데 답변을 하실 때는 좀 반대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답변을 회피하기도 하고 또 거부하기도 하십니다. 이재명 후보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누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 후보님께서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좀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셨어요. 태도 논란도 있는데 이 부분 여론조사 한번 만나볼까요? 이도원 의원님. 네, 네. 이낙연 지지자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최종 후보가 안 됐을 경우 누구를 뽑겠느냐? 45%가 같은 정당 최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한 반면에 다른 정당 최종 후보 아무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이따가 다른 여론조사도 만나볼 테지만요. 이렇게 저 조사를 보면 쉽게 말하면은 그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될 경우에 이낙연 후보 지지자는 그 이재명 지사를 찍는 분이 절반이 지금 안 될 수도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그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역대 좀 선거 조금 돌아보면은 2012년에 문재인 그 지금 현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됐습니다만 친문 비문 조금 나뉘어서 완전히 하나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2017년에는 정말 친문으로 똘똘 뭉쳐서 정권을 그 차지했는데 그럼 내년 대선에서는 어떻게 친문 다 힘을 모아서 역량을 결집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숙제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왜 그럼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왜 이렇게 이재명 지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인색한 건가? 첫째는 아직 강성 친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 둘째는 이낙연 지사 지지층 중에 아직은 중도층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후보가 되지 않으면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할 수도 있지만 혹시 야당 쪽에 무슨 뭐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다른 후보가 있나 이걸 볼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권 전체로서도 지금 선거 판세를 너무 낙관하기는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 다른 여론조사도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은 만약에 이 지사가 최종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같은 정당 최종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게 거의 3분의 2가 넘거든요. 양 의원님. 근데 이게 지금 원팀 정신이 점점 멀어지는 건 아닌지 민주당 내에서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후보가 싸워도요, 결국은 원팀으로 가는 것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치열하게 싸울 때보다는 지금 덜 싸우고 있는 거니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현재로서는 예.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 1위니까 더 좀 포용하고 원팀의 정신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의혹 제기가 이루어지면 좀 성실하게 답변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지지자들한테 그 경위를 설명하고 또 충분히 또 해명도 하고 그렇다면 그런 마음들이 좀 더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